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식용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바닷가재에 대한 재미난 사실을 알아보고 간단하게 또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수산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판매하는 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닷가재에겐 우리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놀라운 맛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신체 능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동물에게는 주어진 삶의 기간, 즉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것을 제외한다면 각각의 동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고 성장이 멈추는 순간 노화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거북처럼 장수하는 동물이나 사자와 같이 강인한 동물들이라도 결국엔 생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 같은 자연의 법칙을 사뿐히 지려밟는 예외의 동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바닷가재입니다. 동물의 노화는 텔로미어라는 염색체와 관련이 있는데요. 모든 생물들은 수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함에 따라 점점 완성체의 생물로 자라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세포가 계속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하지만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의 길이는 반대로 점점 줄어들게 되고 텔로미어가 소멸되는 순간이 바로 노화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텔로미어의 수명이 동물들의 수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바닷가재의 몸속에는 텔로미어의 소모를 막아주는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가 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수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불로장생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생물인 건데요. 그럼 정말 바닷가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분명 생물학적 이론상으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바닷가재가 갑각류이기 때문입니다. 갑각류들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단단한 외골격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탈피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갑각류들에게 탈피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한데 껍질을 벗고 그 속에 연약한 몸이 나오는 순간에 외부의 자극이나 세균 감염 등으로 죽기도 하고 자연적인 탈피 과정에서도 온전히 탈피를 못하게 돼서 죽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피 실패의 확률은 개체의 크기가 커질수록 증가하게 되는데요. 개체가 커질수록 외골격 또한 두꺼워지고 그에 따라 탈피에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닷가재에 있어서 수명이란 탈피를 언제까지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닷가재의 수명의 한계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수명은 40년에서 50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개체에 따라서는 오지게 운 좋게 탈피를 성공해가며 100년 이상 살아가는 바닷가재가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바닷가재의 수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했으니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관찰해볼까요? 우선 전체적인 생김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종 민물가재를 뻥튀기 해놓은 것처럼 굉장히 흡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바닷가재를 지칭할 때 닭새우를 바닷가재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닭새우는 바닷가재와 달리 직계발이 발달하지 않고 더듬이가 더 크고 굵게 발달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재의 직계발을 보면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무심코 보면 모르시겠지만 양쪽 직계발의 모양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 직계발이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발달했기 때문인데 오른쪽 직계의 경우 직계가 왼쪽에 비해 얇고 가늘며 안쪽의 돌기가 톱니처럼 발달해서 먹이를 찢거나 자르는 역할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왼쪽의 직계발을 보시면 오른쪽에 비해 더 두껍고 강인해 보이는데요. 안쪽 돌기의 형태도 뭐든지 박살낼 준비가 된 듯한 무시무시한 형태를 띠고 있어 단단한 먹이를 부수거나 적의 몸을 파괴시키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역시 외골격은 갑옷으로 중무장한 듯 상당히 단단하게 몸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배 쪽을 살펴보면 유영할 때 사용되는 4쌍의 헤엄다리가 보이고요. 마디 쪽을 보면 투명하게 속살이 들여다 보입니다. 바닷가재의 배 부분은 단단한 외골격 대신 투명한 보호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물질은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강한 신축성과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높은 연구 가치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수 구분의 경우 민물가재와 방법이 동일한데요. 세 번째 다리에 난관이 보이는 걸로 봐서 암컷으로 보이네요. 바닷가재의 다리는 총 5쌍이 존재하며 첫 번째 다리인 큰 직계발을 포함해 세 번째 다리까지는 끝이 직계발 형태를 이루고 나머지 2쌍의 다리는 갈고리 형태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집게발과 입 주변에는 수많은 털들이 발달해 있는데 이것으로 먹이의 맛과 냄새 등을 감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닷가재의 입쪽을 보면 단단한 턱과 이빨이 발달해 있는데요. 이것으로 먹이를 씹고 부드럽게 만들어 섭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리면 꽤나 아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재 똥구멍 보신 적 있나요? 먹이를 먹었다면 당연히 배설을 해야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최후의 기관인 가재의 항문으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요? 가재의 항문은 꼬리채 아랫면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박혀있는 보리쌀 같은 게 바로 가재의 똥꼬입니다. 굉장히 말랑말랑하면서도 탄력이 있는 게 똥이 꽤나 잘 나오게 생겼다. 자,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식용으로 흔히 사용되는 바닷가재의 특징과 수명에 대한 놀라운 사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바닷가재의 놀라운 신체 능력 때문에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로장생의 삶을 꿈꾸는 인간들에게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묘한 기분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신기한 생물들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